주식 라이브 방송 주식라방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김민겸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 좀 내내 어지러운 상황이 계속해서 연출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양지수 모두 장 초반에 상승으로 출발했는데 계속 장중 내내 상승과 하락을 오가면서 보합권 내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죠. 지금 2시를 기점으로 현 시점에서 코스피, 코스닥 상황 살펴보자면 양지수 모두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과연 이렇게 좀 어지러운 부분이 장 막판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혹은 계속해서 좀 빨간불을 켜낼 수 있을지 전문가님과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장에서 상승 테마를 살펴보자면 역시나 로봇인 것 같습니다. 일단 두산로보틱스가 이 IPO에 대한 그 기대감으로 인해서 오늘 장에서도 이 두산 그리고 두산주들 모두 다 상승 모멘텀으로 부각이 됐고 오늘 장에서 또 건설기계 관련주들도 상승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이 윤석열 대통령이 G20 정상회담에서 이 우크라이나에 3조 원 규모로 지원을 하겠다 뭐 이런 이슈로 인해서 오늘 장에서 인프라 관련주들도 강세 흐름을 보였는데 과연 이렇게 종목들 우리가 이 안에서 어떤 종목을 선별적으로 살펴봐야 될지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주식라방은 말 그대로 주식 라이브 방송입니다.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요.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셔야지만 더 알찬 투자 전략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 참여하셔서 여러분들의 궁금증 남겨주시면 오늘 또 이 시간 내에 더 많은 내용들 풀어볼 예정이니까요. 반드시 참여해주셔서 여러분들의 궁금증 모두 다 풀어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저희 방송만의 메인 코너이죠. 종목 간 라이브 배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핫했던 종목 혹은 이번 주 핫할 예정인 그런 종목들 위주로만 저희가 10종목 선정해서 왔거든요. 그 안에서 저희가 대진을 통해서 이 배틀을 통해서 딱 한 가지의 원탑 종목 뽑을 예정입니다. 이 지난주에 저희 원탑 종목이었던 SPG 상승세 너무나도 가파르게 잘 올라가고 있죠. 과연 오늘의 원탑 종목은 어떤 종목이 될지 여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방송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방송 저희 방송만의 하이라이트 코너인 종목 간 라이브 배틀 대진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두산 vs 두산우입니다. 일단 두산 같은 경우에는 오늘이죠. 오늘부터 이 두산로보틱스가 이 기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이 수요 예측을 시작했습니다. 이 같은 소식 속에서 두산 오늘장에서 상한가 갔고요. 두산 우선주 또한 계속해서 상한가 풀리지 않은 상황입니다. 현 시점에서 우리가 두산, 그동안 무겁게만 느껴졌던 두산을 어떻게 봐야 될지 일단 두산 우선주도 봐도 될지 여기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는 게임주 들고 왔습니다. 넷마블 플러스 vs 액토즈 소프트 들고 왔는데요. 일단 오늘장 오랜만에 이 게임주들 반등에 성공한 것 같습니다. 일단 넷마블 같은 경우에는 신작이 1위했다 뭐 이런 이슈로 인해서 오늘장에서 그래도 빨간불 켜내고 있는 상황인데 오랜만에 반등한 만큼 과연 게임주 현 시점에서 우리가 이 두 종목 중에서 과연 대장은 어떤 종목인지 공략을 해도 되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세 번째는 건설기계 그리고 인프라 관련주 들고 왔습니다. 지난주 월요일자 저희 방송에서 사실 이 두 종목 대진을 했었는데 오늘 또다시 들고 왔습니다. 왜냐면요. 지난주에 급등 예상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정확하게 맞아 떨어졌죠. 이 지난주에도 이슈가 있었습니다. 사우디의 국부펀드가 방한을 한다. 뭐 이런 이슈로 인해서 두 종목 모두 다 상승 모멘텀으로 부각이 됐는데 오늘 장에서는 이 정부 정책 모멘텀이 있죠. 이 윤석열 대통령이 G20 정상회담에서 우크라이나에 3조 규모 가까운 돈을 지원하겠다. 뭐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 오늘 장에서도 건설기계 관련주들 강한 흐름 보여줬습니다. 두 번째 매치인 만큼 현 시점 에서 우리가 과연 두 종목 중에서는 어떤 종목 봐야 될지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고 네 번째입니다. 대동 vs DIC인데 사실 로봇이라고 엮이는 종목들이 최근에 계속해서 상승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일단 대동 같은 경우에는 농슬라 관련주로 알고 있죠. 이 포스코와 함께 임무 로봇을 개발한다 뭐 이런 이슈로 인해서 굉장히 가파른 상승세 보여지고 있고요. DIC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전장 기업인데 이것도 뭐 이 로봇과 관련해서 사이클로이드 감속기를 개발한다 뭐 이런 이슈로 인해서 오늘 장에서도 상승 흐름 보여줬습니다. 과연 뒤늦게 로봇주와 엮인 이 두 가지의 종목 중에서는 어떤 종목이 더 매수 우위에 있을지 전문가님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고 마지막은 AP위성 vs 인텔리안테크입니다. 우중항공 테마로 엮일 수 있는데 일단 AP위성 같은 경우에는 이 종목이 이 위성통신 단말기를 개발하는 업체이고 인텔리안테크 같은 경우에는 이 안테나, 해상용 안테나
테나 1위 기업이죠. 현 시점에서 우리가 우주항공 테마 이 두 가지 종목 내에 어떤 종목을 선택해야 될지 전문가님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10종목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10종목 내에 우리 전문가님만의 원탑 종목이 있는데요.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죠. SPG 같은 경우는 지난주 저희 방송의 원탑 종목이었는데 상승 흐름 가팔랐습니다. 여전히 전문가님께서 진입을 하시고 상승 중에 있는 이 종목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와 더불어서 오늘 장에서 그래서 잘 갈 만한 원탑 종목은 뭐가 있을지 많이들 궁금하실 것 같은데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할 전문가님 소개해드려야겠죠. 기관 출신의 이 최고의 스펙을 자랑하는 김정철 본부장님 모셨습니다. 과연 우리 김정철 본부장님께서 뽑으신 원탑 종목은 어떤 종목이 될지 방송 끝까지 함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월요일 김정철 본부장님과 함께하는 주식라방 지금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9월 11일 월요일 주식라방 지금 바로 문을 열었습니다. 시장이 계속해서 좀 어지러운 흐름 보여지고 있네요. 양지수 지금 엇갈린 흐름 보여지고 있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락 전환을 했습니다. 과연 이런 분위기 속에서 우리는 어떤 전략 펼쳐야 될지 오늘 또 전문가님과 함께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철 본부장님 만나보도록 할게요.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정철입니다. 일단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부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정철입니다. 자, 지난주에 제가 첫 방송 멋있게 열었는데 네. 제가 첫 방송에서 가지고 나온 종목들이 혹시나 문제가 생기면 어떨까 막 이런 생각 엄청 많이 했거든요. 근데 제가 기가 막히게 종목들이 다 올랐어요. 네, 그래서 일단 제가 원탑 종목도 올랐지만 사실 제가 종가 베팅주가 있는 줄 알고 제가 종가 베팅주도 제가 같이 얘기했거든요. 네. 큐렉소 아니었나? 네. 큐렉소 지금 오늘 급등했는데 급등했다고 살짝 다시 밀리긴 했어요. 근데 SPG 같은 경우에도 얘가 방송을 안 한지 저희가 오늘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네, 오늘 움직인 그것도 한번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제가 봤을 때 그 약속의 월요일이다. 아. 약간 이게 제가 겸손합니다. 되게 겸손한데 제가 잘했다기보다는 월요일 날 전반적으로 좀 괜찮았다. 네, 뭐 제가 뭐 잘한 거보다는 사실 그쪽으로 보는 게 조금 더 맞는 것 같고 다른 전문가님들은 또 요일 탓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네네. 그래서 바꾸고 싶으신 분들 얘기하세요. 제가 바꿔드릴게요. 근데 자 SPG 같은 경우 오늘 급등했다가 좀 밀리고는 있습니다. 지금 오늘 윗골이 좀 말리고 음봉 현재. 네. 근데 이게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면 일단 계속 고죠. 계속 일단 봅니다. 일단 계속 고인데 중요한 건 SPG가 제가 지난주에 이미 전략을 얘기 드렸어요. 두산 로보틱스 상장하기 전까지만 들고 간다. 그때까지만 뭐 재료 소멸 이런 그렇죠. 이슈로 인해서 재료 소멸도 있고 전체 기관이 현재 로봇 섹터에다 담는 돈이 한정돼 있는데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을 해버리면 제일 큰 게 상장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 있는 걸 팔아서 저로 가야 돼요. 움직여야 된다. 기존에 있는 종목들 SPG, 레인보 로보틱스, 유진 로봇, 뭐 T 로보틱스 해가지고 전부 싹 다 좀 팔아가지고 두산 로보틱스 사야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두산 로보틱스에 기대하는 바가 좀 커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지난주에 제가 공모 일정이랑 수요 예측 일정, 청약 일정 다 알려드렸잖아요. 근데 또 두산 로보틱스의 장점이 또 제가 얘기 드렸던 게 보호 회수 물량이 1년 내로 나오기가 좀 쉽지 않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두산 로보틱스가 갖고 있는 장점이 있다라고 제가 얘기 드렸는데 그래서 제가 그 일정비랑 다 보호 회수 물량 일정까지 지난주 다 얘기 드렸어요. 궁금하신 분들은 일단 지난주 걸 보세요. 지난주 걸 보시면 돼요. 다시 얘기를 할 생각은 없고 지난주 걸 봐라 뭐. 오늘 할 게 너무 많으니까 제가 원래 좀 말이 많은 편인데 여기서 뭐 하나 잘못 빠지면은 이거 한 1시간 걸려요. 그렇죠. 저희 방송이 끝날 시간이 또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그 SPG 같은 경우는 그 일정하고 똑같이 맞춰서 하면 된다. 약간 이렇게 얘기 드리고요. 오늘 기관 수요 예측 들어가니까 바로 밀린 거 보세요. 그러니까 오늘
약간 낌새가 보이니까 좀 올렸다가 지금 잠깐 좀 자제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지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로봇 관련주도 현재 오늘 SPG가 대장주이긴 합니다만은 좀 밀리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오늘장 시황에 대해서도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오늘 증시 분위기 지금 오후장 들어서 계속해서 좀 방향성을 탐색하는 듯한 모양새가 보이는데 네.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오늘 사실 이제 미 연준은 그렇게 중요하게 보고 있지는 않은데 CPI 발표가 곧 이번 주죠. 그렇죠. CPI, PPI. 네, CPI랑 PPI 둘 다인데 이제 이 원래 CPI에 좀 많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긴 맞아요.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요거를 그냥 핑계로 오늘 좀 그냥 대충 해보자. 아, 약간 이런 분위기예요. 지금 외국인도 오늘 그냥 적당히 하자. 적당히 네, 하자 뭐 이러면서. 그리고 근데 코스닥에서 먹을 건 많다. 그래서 로봇 AI로 좀 집중되는 분위기. 근데 사실 로봇주들 위주로만 자금이 몰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나머지 테마가 안 오른 듯한 나머지 테마가 일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지금 좀 소외를 당하는 장이 아닐까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힘들죠. 지금 시장에 비해서 내 거는 더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오늘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SPG가 분봉으로 딱 보시면요. 네. SPG가 어디로 꺾였냐면 자 13시 5분에 꺾였거든요. 5분에 쭉 꺾이고 있어요. 근데 네. 삼성전자 분봉을 보세요. 네. 삼성전자 분봉을 보시면 삼성전자는 13시 5분에 올라왔어요. 왜냐면 이게 로봇에서 좀 밀리니까 요것들이 이제 반등으로 올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 돈이 빠져서 대형주로 좀 가고 있다. 이렇게 잠깐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코스피가 플러스 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코스닥은 마이너스인데 로봇 관련주가 코스닥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이제 차익실현 매물로 조금 점심 이후에 사람 밥 먹고 좀 뭔가 결심을 한 것 같아요. 로봇이랑 좀 헤어질 결심을 약간 좀 한 사람들이 네.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다시 삼성전자로 간 약간 시총 상위 종목들로 간 약간 그럼 뭐 그런 이제는 시총 상위주를 봐야 될까 아니면 삼성전자로 갔으니까 근데 반도체를 그게 봐야 될까요? 일부죠. 네. 다 그런 건 아니고 네. 제가 봤을 때 일부만 간 거라 제가 봤을 때는 한마디로 오늘장 그냥 오리무중 경계간. 네. 그다음에 그냥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 어. 약간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도 테마나 섹터는 간다. 아. 이렇게 좀 보시면은 가장 깔끔하지 않을까. 왜냐면 오늘 네. 후발주 종목들, 로봇 후발주 종목들이 많이 올랐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로봇 엮이면 또 가는 것 같아요. 확산이 약간 되고 있는 네.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산이 되고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섹터가 쉽게 죽지 않는다. 근데 언제 죽을 거다? 두산 로보틱스 상장하면 죽는다. 그러니까 그 전에 정리하자. 네. 항상 지난주와 전략은 같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 전문가님께서 오늘장 사실 좀 참 이게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죠. 하지만 여전히 테마주들 위주로는 자금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일 때 우리가 과연 어떤 종목을 선택해야 될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가 오늘 또 저희 방송만의 메인 코너 준비했습니다. 종목 간의 라이브 배틀 순서 준비했는데 오늘장에서 또 핫한 종목들 위주로만 들고 왔기 때문에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첫 번째 종목 한번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vs 두산우인데요. 일단 두 종목 모두 다 지금 상한가고요. 근데 저희가 그런 생각을 해요. 우선주를 사도 될까? 이런 네. 생각을 하긴 하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자, 우선주를 사실 분들은요. 배당받을 생각으로 사세요. 왜 우선주를 가지고 시세 차익을 올리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우선주가 우리나라가 이제 모든 우선주를 잠깐만요. 마이크가 말려가지고 모든 네네네. 우선주가 전부 다 배당 우선주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요즘에 우리나라는 모든 발행하는 우선주를 대부분 배당 우선주로 발행을 했기 때문에 배당을 받을 때 좀 더 받아요, 배당을. 근데 이걸 어떻게 더 받나요? 자, 보시면 두산이 지금 14만 9,800원이죠. 네. 가격이. 그다음에 두산 우선주예요. 근데 7만 5,200원이죠. 그러니까 두산에 비해서 두산 본주에 비해서 두산 우선주가 반 정도 되죠, 가격이 지금. 근데 배당을 똑같이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당연히 배당 수익률은 우선주가 높은 건 맞죠. 그렇죠. 배당을 똑같이 준다고 치면은 그러면 이제 배당 우선주기 때문에 이 배당을 받기 위한 거지 이게 보세요. 두산하고 두산 우선주하고 가격이 비슷해지면 결국 배당을 받는 게 덜해지겠죠. 배당을 자 14만 원에서 예를 들어서 14,000원을 받았어요. 배당을. 네. 그러면 정확하게 10% 배당을 받은 거겠죠. 근데 7만 원짜리에서 7만 원에서 14,000원 배당을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럼 이제 배당 수익률이 20%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선주가 배당 수익률이 높아야 돼요. 근데 이게 가격이 두산 우선주가 만약에 가격이 올라가지고 두산하고 가격이 비슷해진다. 그러면 우선주 갖고 있는 메리트가 하나도 없는 거죠. 가격이 비슷해지면 메리트가 없다. 그렇죠. 그래서 우선주는 가격이 비슷한 메리트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살짝 엿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두산을 더 좋게 보신다 이런 얘기 아닌가요? 두산 우선주는 그 약간 불나방. 불나방 스타일. 근데 불나방 이렇게
이렇게 날라서. 많은 분들이 사실 불나방을 좋아하잖아요. 네, 근데 불나방 안 좋아했으면 좋을 것 같아서. 그리고 이제 두산 우선주 같은 경우는 지금 딱 보여드릴게요. 자, 거래 대금이 평상시에 7월 12일 거래 대금이 4,400만 원. 그러니까 제 통장에 있는 돈 쏴도 상한가합니다. 돈 자랑하시는 건가요 또? 아니 통장에 있는 돈이 한 2천만 원만 있어도 이렇게 상한가에 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거래량이랑 이런 게 없는 그게 정도예요. 없기 때문에 좀 위험하다. 두산 우선주는. 그리고 우선주가 위험한 거는 이제 살 때는 몰라요. 왜냐면 살 때는 내가 사다 보니까 이게 올라가거든 가격이. 내가 매수를 누르면 워낙에 거래량이 없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올라가요. 근데 이건 이게 살 때는 좋죠. 근데 팔 때는 내가 파는 것 때문에 상한가를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거는 하는 게 아니라 두산 우선주는. 그럼 두산은 어떻게 보시나요? 두산은 두산 좋다고 사실 봅니다. 그동안 너무 무거웠어요. 무거웠는데. 근데 자 보세요. 자 두산이라는 회사가 왜 사람들이 좋아하느냐? 두산 로보틱스가 자회사로 있으니까 좋잖아요. 근데 두산이 로보틱스 상장을 해버려요. 그러면 사람이 두산을 살까요? 두산 로보틱스 두산 로보틱스를 사겠죠. 그렇죠. 그래서 두산 로보틱스 상장하면 이게 다 끝난다. 그럼 그 전까지 우리가 들고 가볼만 하고 재료 수멸 그런 것 때문에 좋게 얘기하면 두산은 그냥 두산은 일정 매매고 나쁘게 얘기하면 폭탄 돌리기. 너무 무서운데요. 그러니까 두산 로보틱스 상장이 전까지 누가 먼저 빠질 것이냐. 눈치 게임. 눈치 게임. 좀 더 좋은 말로 눈치 게임, 나쁜 말로 폭탄 돌리기. 이렇게 할 수 있겠네요. 일단 이렇게 좀 보시는 게 아주 정확해서 우선주는 근처에도 가지 마라.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저는 두산에 10년 투자하고 그래서 배당을 받으려고 합니다. 물론 우리 시청자분 중에 거의 없을 것 같은데 혹시 그런 분이 있다면 우선주 그냥 나쁘지 않다고 봐요. 근데 일단 두산 로보틱스가 일단 흑자 기업이 아니에요. 일단 배당 생각하지 마세요 별로. 일단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그걸 좀 감안하시면 어느 정도 어떻게 접근해야 되느냐. 그래서 두산 우선주는 제가 한 가지 공고를 드릴게요. 어떤 거요? 삭제를 하세요. 당신 정보 삭제. 보지도 마라. 보지도 마라. 그냥 두산만 보면 된다. 이렇게 좀 얘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대결 종료를 했습니다. 두산 vs 두산 우선주. 둘 중에선 전문가님께서 두산의 손을 들으셨는데요. 일단 두산 우선주 같은 경우는 쳐다도 보지 말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우선주는 거래량, 거래 대금이 충분하지 않다 보니까 위험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님께서는 보지 말라고 했고요. 두산 같은 경우에는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두산 이 로보틱스의 IPO 상장 예감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오늘장에서 두산 관련주들 상승 모멘텀으로 부각이 됐는데 일단 두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정 매매 그런 타이밍으로 봐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을 하다 보면 그 거래 대금이 이쪽으로 쏠리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일정 매매 측면에서 봐야 된다라고 했는데 자세한 전략은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하셔야지만 제대로 받아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 빠르게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시청자분들이 참여를 많이 해주셔야지만 저희가 더 많은 알찬 이야기 여기서 나눌 수 있거든요. 빠르게 참여하셔서 여러분들의 고민들 모두 다 상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문가님 그럼 두 번째 배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정말 게임주가 반등을 좀 한 것 같아요. 게임주 중에서도 두 종목을 들고 왔는데 넷마블 vs 액토즈 소프트 두 종목 들고 왔습니다. 과연 두 종목 중에선 대장이 어떤 종목이라고 보시나요? 일단 이 두 종목의 전반적인 평가는 이렇습니다. 그냥 이럴 때 빨리 빠져나오자. 올랐을 때 빠져나오자. 올랐을 때 빨리 빠져나오자. 그다음에 저는 사실 넷마블도 마찬가지고 액토즈 소프트도 마찬가지인데 게임주들이 워낙에 안 좋았거든요. 워낙에 안 좋았는데 이제 안 좋은 이유는 있습니다. 이게 사실 우리나라 시장에서 게임주들이 이제 전부 다 이제 너무 포화 상태고 그렇다고 해외 가자니 요즘에 해외 중국이 많이 판호를 닫아놨다가 그렇죠. 자기들 몇 개 게임 개방을 하고 그 경쟁력이 올라갔대요. 자기들이 닫아오는 사이에 경쟁력 많이 올려놓고 이제서 열고 있거든요. 이게 붙으면은 당연히 중국 게임 같은 경우는 중국 현지 게임을 더 많이 한다 사람들이 요즘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이제 성장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약간 이런 부분들이 좀 안타깝다 이렇게 좀 얘기 드리면서 전체적으로 게임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 이 시점에서 팔아치워라 뭐 이런 일단 얘기인가요? 도망가는 게 1번이죠. 먼저. 지금 없는 분들은 천만다행이다. 축하드립니다. 없는 게 참 축하 다행이다. 방송. 더 이상 보지 말자. 근데 이거 혹시 이 정도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넷마블 이렇게 떨어졌는데 그래도 못해도 5만 원, 막 5만 5천 원까지 돌리지 않을까요? 뭐 이럴 수 있어요.
이제 뭐 상상은 자유인데 일단 뭐 하실 건 나쁘지 않아요. 단기 반등 기대할 수 있는데 이거는 너무 길게 보지 말자. 전문이 지금 뿌까님께서 실시간으로 참여를 해주시고 계시거든요. 네네. 그 게임주 중에서 액션 스퀘어는 어떤가요?라고 하는데 저희가 또 생방송이잖아요. 이게 네네. 생방송의 묘미이죠. 어떻게 보시나요? 액션 스퀘어 더 안 좋습니다. 그냥 아예 쳐다도 안 보는 게. 뿌까님은 액션 스퀘어를 보유하신 분이라면 제가 너무 네. 상처 주는 말 해서 너무 죄송한데 오늘 울겠네요. 이게 제가 봤을 때 액션 스퀘어는 2,400원 무너질 때 이미 매도했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뿌까님 왜 액션 스퀘어를 물어봤을까요?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게임주를 안 건든 지가 네. 한참 됐어요. 맞아요. 제가 마지막으로 크래프토 한번 건드렸다가 크게 돼가지고 크래프토 그 뒤로 안 또 하고 알고 있는데 있죠. 그때 액션 스퀘어는 더 안 좋다 사실. 좀. 그리고 이제 넷마블 같은 경우는 약간 좀 추가 반등은 가능하다. 왜냐? 그래서 넷마블이 승인데요. 승을 좀 오랜만에 늦게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우리 스태프분들을 계속 기다리고 계셨을 텐데. 네. 일단 넷마블이 승입니다. 승인데 이유는 뭐냐면 넷마블은 실적 이슈가 좀 있을 가능성이 있다. 왜냐면 지금 오늘 올라간 게 세븐나이츠 키우기라는 게임이 나왔는데 원래 세븐나이츠 게임이 있고요. 네. 이번에 세븐나이츠 키우기로 사골국 우려 먹듯이 우려 먹었어요 한번. 근데 우려 먹은 게 게임 성공했어요. 해봤나요? 이거? 하고 싶은데 네. 제가 요즘에 제가 요즘에 저 토요일날 클럽 EDM 페스티벌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주말에 너무 바빠요. 그래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근데 EDM도 일하러 간 거예요. 일하러 어. 코인이랑 뭐 이런 분들 만나러 간 건데 네네네. 일단 거의 이제 그러다 보니까 게임 신작 게임 많이 못 해봤어요. 근데 이게 지금 구글하고 그다음에 애플 양대 마켓에서 지금 1위를 했어요. 어제까지 2위였다가 지금 오늘 1위로 바뀌었거든요. 근데 그 정도로 초반 인기는 괜찮습니다. 그럼 이제 매출 인기 1위이기 때문에 다운로드 1위, 매출 1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실적 이슈가 좀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럼 넷마블이 사실 넷마블 게임이 엄청 큰 회사고 제일 좋은 회사였는데 그쵸? 최근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망해간다는 느낌이었어요. 근데 어. 그래도 넷마블이니까 넷마블이 제일 중요한 건 넷마블 하이브 주식도 두고 있고 그다음 넷마블은 거의 제가 봤을 때는 이 회사는 약간 투자하는 회사 같은 느낌. 그리고 이 넷마블 저는 존경합니다. 솔직히 우리 방준혁 의장님 되게 존경하거든요. 왜냐면 그 방준혁 의장님이 그 사실 이 IT 업계에서 86, 84부터 87까지 서울대 공대생들이 대부분 다 차지하고 있는데 방준혁 의장님은 대학교를 안 나오셨어요. 근데도 이 회사를 이렇게까지 키우셨는 분인데 그중 엄청나게 대단하신 분이죠. 투자 항목도 뛰어나시고 그러니까 하이브 투자도 하셨고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엄청난 분이시긴 한데 최근에 이 넷마블이 갈 길을 못 잡고 있다. 그래서 최근 게임들이 다 안 돼가지고 지금 안타까운데 근데 이번 기회에 실적을 좀 적자폭을 줄이거나 흑자 전환도 잘하면 가능하다. 잘하면.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한 54,000원까지는 충분히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넷마블은 괜찮다고 보는 거고요. 근데 액토즈 소프트는 왜 안 되냐? 액토즈 소프트가 사실 올라오는 그 폼은 더 좋아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락도 크게 많이 안 했고, 그렇죠? 네. 근데 이거 이제 원래 위메이드랑 그게 또 이슈가 있었어요. 소송정하다가 이번에 약간 좀 화해를 했다. 뭐. 약간 화해하는 분위기인데. 사실 그렇다 하더라도 뭐 액토리 소프트 자체적으로 뭐 게임이 엄청 잘 되거나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흑자는 아닙니다. 실적은 사실 흑자는 아닌데 올해 실적이 더 안 좋아질 것 같은 회사예요. 그러니까 넷마블은 사실 매출 때문에 실적이 흑자 전환할 수 있는 회사고 그 다음에 액토리 소프트는 안 그래도 안 좋은데 실적이 더 안 좋아질 수도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면 넷마블이 그거 있잖아요. 그 그나마 게임 아세요? 그나마 게임이요? 그나마 게임. 그게 뭐예요? 이상한 사람 3명과 남자가 3명과 무인도에 떨어졌다. 그럼 그나마 누구랑 결혼할래? 약간 이런 느낌. 약간 이런 느낌.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라 그나마 넷마블이고요. 넷마블도 그냥 54,000원 그냥 반등. 일단 사실 두 종목 모두 다 좋아하진 않지만 그나마 하나를 고르자면 넷마블이다. 뭐 이런 얘기인가요?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이게 좀 안타까운 게 뜰 때가 이게 방학 전이면 좀 더 기대해 볼 만했는데. 그렇죠. 우리 초등학생 친구분들이 다 이제 지금 학교 가야 되잖아요. 학교 갈 시간에 무슨 게임입니까? 공부 열심히 하십시오. 일단 근데 게임도 많이 하는 게 좋아요. 왜냐면 창의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저는 게임도 많이 하는 거 좋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부모님들이 학교 열심히 보낼 거라서 그 게임 잘 안 시킬 것 같아요. 그래서 타이밍도 좀 좋지는 않다. 그래서 넷마블이 그나마 낫다. 뭐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게임주 지금 현 시점에서는 전문가님께서 그리 유망하게 보지는 않는다라고 했는데 일단 두 종목 중에서 굳이 하나를 꼽자면 넷마블을 꼽은다라고 했습니다. 일단 실적 때문에 적자에서 흑자까지 돌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는데요. 자세한 전략은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하셔서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대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요. 지난주 월요일장에 이미 했는데 지금 두 번째 매치로 들고 왔습니다. HD 현대건설기계 vs HD 현대인프라코어 두 종목 중에서 오늘은 어떤 거에 손을 들어주실 건가요? 제가 이 배치를 이 스태프분들의 배치, 우리 PD님의 배치를 정말 기가 막히게 했네요. 왜냐하면 제가 요 액토즈 소프트와의 넷마블은 네. 그나마잖아요. 네. HD 현대건설기와 현대 비딩비딩인가요? 둘 다 좋아요. 어. 지난주에 제가 둘 다 좋다고 했고, 맞아요. 예, 제가 꼭 지난주에도- 자랑하려고 이거 갖고 온 건 아니에요. 예, 자랑을 갖고 온 건 아닌데 우리 PD님들이 효과를 극대화해 주시네요. 예, 지난주에 제가 백업불자님께서 지난주 HD 현대 강세 이렇게 실시간으로 네.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예, 현대 인프라코 역시 마찬가지로 네. 제가 지난주에 둘 다 괜찮다. 네, 근데 저는 현대 인프라코가 훨씬 더 낫다라고 좀 얘기 드렸었는데 맞아요. 지금도 그 생각이 유효한가요? 유효합니다. 어, 왜냐? 네. 물론 현대 건설기가 더 올라갔어요. 예, 그래서 뭐예요? 정확히 따지면 너가 틀린 거 아니야? 김정 그니까요. 소무자 틀린 거 아니야? 더 올라갔잖아요. 근데 목표가 여기면 산이 여기잖아요. 네. 올라간 게 현대 건설기가 먼저 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얘는 요거밖에 없어요. 이게 근데 더 더 올라갔기 먹을 때문에 폭이 있다 뭐 이렇게 들어도 될까요? 업사이드 포텐셜 좋은 용어로 이렇게 멋있는 용어로 업사이드 포텐셜이 아주 높습니다. 어. 네, 이렇게 좀 보는 게 더 맞지 않나. 네, 그리고 사실 요거 말고도 제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침에 이미 얘가 오늘이거든요. 네. 오늘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침에 우크라이나 재원 관련주 움직인다. 왜 움직이냐? 윤 정부에서 우크라이나 지원 패키지 발표했다. 요거 아침에 이게 8시 41분에 이미 얘기했어요. 그쵸. 이거랑 종목을 다 얘기 드렸는데 어떻게 얘기 드렸냐면 HD 현대 일렉트릭, 그러니까 HD 현대 건설기계, HD 현대 인프라코어. 요거 세 개 얘기 드렸는데 결국 다 올라갔죠. 그러니까 요것뿐만 아니라 한덕수 국무총리님이 지금 폴란드와 체코 순방 일정을 네. 잡아놨어요. 좀 대정부 질문 때 힘드셨나 봐요. 도망가시는 것 같은 느낌도 약간 있는데, 근데 아직 워낙 대정부 질문이 막 힘들어 오갔으니까 힘드셨겠죠. 근데 해외로 순방을 가세요. 당분간 대정부 질문 안 시달려도 됩니다. 그래서 한덕수 국무총리님이 폴란드랑 체코를 가셔가지고 거기 가서 뭔 얘기를 할까요? 그냥 방산 원전 우크라이나 재건 얘기 하지 않을까요? 그쵸. 그밖에 할 얘기가 없으니까 우크라이나 바로 옆에 있는 나라들이니까. 그쵸.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그거 이슈와 함께 같이 접목이 됐다. 그 다음에 제가 한 가지 이 인프라 관련주들의 한 가지 이슈가 더 있어요. 뭐예요? 그건 뒤에 뒤에. 이슈에서 제가 잡아왔습니다. 근데 살짝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향기가 난다고 해주실래요? 향기로 해주십시오. 향기가 나는 것 같아요 여기서. 왜냐하면 전문가님께서 이미 여기서 조금 네. 많이 고민을 하시는 것 같고 지금 네. 푸까님께서 원탑인가요? 라고 했는데 원탑인가요? 원탑입니다. 이 중에 원탑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뒤에 이슈 제가 설명드릴 때 요게 한 가지 이슈와 섹터를 같이 간다라고 더 추가가 돼 있어요. 그거니까 호재 이슈 때문에 더 갈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 그렇죠. 이슈는 지금 안 알려준다. 끝에. 밀당을 하시겠다 뭐 이런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천억 고정해달라. 뭐 이런 얘기했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현대 인프라코어가 저는 업사이드가 더 높기 때문에 승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세 번째 대결 종료했습니다. 일단 두 종목 다 너무나도 좋은 종목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들고 오셨는데요. 전문가님께서는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HD 현대 인프라코어에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업사이드 측면에서 더 먹을 게 있다라고 했는데 이 건설기계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오늘 또 윤석열 대통령이 뭐 우크라이나에 지원을 하겠다, 뭐 얼마 정도 돈을 지원하겠다, 뭐 이런 이슈 때문에 오늘 장에서 강한 흐름을 보였는데 여기 이슈가 또 있다고 합니다. 지금 살짝 냄새가 날 거예요. 원탑 냄새가 날 것 같은데 여기다가 이슈까지 더해진다면 더 갈 수 있을지 이슈에 대해서는 끝까지 시청해 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공한다고 하기 때문에 채널 돌리지 마시고 계속해서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 대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동 vs DIC를 들고 왔는데 사실 뒤늦게 로봇 섹터에 합류한 종목이에요. 네. 근데 대동 같은 경우에는 주가의 상승세가 정말 가파릅니다. 네,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이 대동이 이 포스코 버프 받고 그렇죠? 그냥 이제 손 잡고 갔죠. 급등하고 있는데 옛날 포스코홀딩스가 2차 전지를 어떻게 올랐는지
아시는 분들은 아 이게 포스코 버프가 어마어마하구나. 그러니까 대동 같은 경우도 포스코하고 이제 특수 로봇. 네. 이 특수 로봇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포스코가 하는 일들이 좀 힘들고 어려운 일들. 그리고 실제로 산업재해가 발생할 확률이 높은 일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로봇으로 대체한다면 물론 그럼 일자리 잃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얘기도 있을 수 있지만 또 너무 위험한 걸 또 사람이 또 다 하려면 이게 쉽지 않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저는 잘 균형점을 잘 찾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동과 함께 그 로봇 관련해서 MOU를 맺은 상태이기 때문에 대동이 사실 원래 시가총액이 그렇게 큰 회사도 아니었는데 네. 그 시가총액 큰 회사도 아닌데 심지어 이 회사가 실적은 좋아요. 또 그렇기 때문에 또 대동이 또 꿈꾸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의 디어 아니겠습니까? 예, 미국의 디어라는 회사가 또 자율주행으로 엄청 뜨고 있는데 네. 농기계 자율주행. 근데 농슬라. 예, 농슬라. 근데 대동도 역시 농기계 자율주행 쪽 열심히 파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로봇하고 결국 보세요. 로봇이요. 예, 조작 막 작동해가지고 막 찍찍찍 해가지고 그게 로봇 의미 없잖아요. 로봇도 자율주행. 아니 그래서 전문가님 너무 서두가 긴 것 같은데 네. 대동인가요 그러면? 대동은 아니에요. 근데 뭐예요? 결론이 좀 가보시면 아시는데 네네네네. 이 대동보다는 이제 저는 DIC가 좀 더 낫다. 어. 이 DIC가 왜 낫냐? 우리 뿌까님도 저는 네. DIC에 한 표 던집니다 했는데 DIC가 나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동보다 이제 대동 이런 좋은 이슈들이 있지만 네. 주가가 많이 올라왔고 사실 대동이 평가받는 게 훨씬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쵸, 하지만 포스코 때문에 더 좋을 것 같기도 한데. DIC는 현대차와 함께하고 있어요. 아 이것도 나쁘지 않는군요. 근데 원래 이 DIC 하는 일을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DIC가 자동차 부품 중장비 감각 오시나요? 중장비. 중장비. 예, 왠지 인프라 건설 냄새가 아, 나죠. 예. 그럼 건설 기계로도 엮일 수 그렇죠. 있고 자동차 부품 자동차로도 네. 엮일 수 있고 뭐 로봇으로도 엮일 수 있다. 그렇죠. 다 되는 거죠. 그리고 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기서 이제 감속기가 이제 로봇에서 제일 중요한 게 감속기인데 네. 원래 이 회사 감속기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동안 하도 이슈를 안 받았죠. 제가 오죽하면 제가 이 DIC를 오랫동안 보유하고 있었거든요. 로봇주 할 때. 보유했었어요? 네, 예전에 오랫동안 보유했죠. 근데 하필 요 구간 때 보유했어요. 어디가요? 2022년. 아이고야. 이 구간에 보유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하필 이때 보유하고 제가 포기했죠. 아, 포기한 대로 이렇게 좀 오르고 있는 거죠. 무슨 일인가요? 포기했더니. 포기했더니.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 사실 DIC가 이미 1년 전에 제가 감속기 관련, 로봇 관련주라고 이미 생각을 하고 있었고 관련해서 공략도 했던 종목입니다. 근데 이제 와서 감속기가 부각을 받고 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약간 좀 타이밍이 안 맞았던 거고 원래 이 종목은 감속기를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거기에 플러스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계차 굴삭기 부품을 만들고 있어요. 역시 이것도 감속기예요. 아. 그래서 그냥 굴삭기 보세요. 포크레인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네. 한번 잡아주면 아시겠죠. 포크레인 이렇게 해서 빡 땅을 파는 거 아니겠습니까? 땅을 파면 여기에 들어가는 게 다 이게 지금 여기 우리 관절 전문가님 부분. 열심히 손으로 하고 있는데 하고 손을 있는데 지금 안 TV 화면에 안 나오고 있어요 지금. 근데 이게 이렇게. 굴삭기가 이렇게 막 파잖아요. 파면 요런 게 다 여기 관절 부분에 다 감속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것들이 어차피 중장비에도 들어가고 다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DIC가 저는 추가적으로 좀 잘 될 가능성. 그 다음에 현대차 기아 납품이기 때문에 실적이 당연히 최근에 현대차 기아가 좋거든요. 네. 실적이 최근에 괜찮아요. 예,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추가적인 매출이 더 생긴다면 그러면 작년보다도 훨씬 더 실적은 괜찮아질 거다. 이렇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DIC가 새로운 추세. 근데 요거 추가적으로 인프라 건설주로 같이 엮이거든요. 또 네. 인프라 건설 왜 굴삭기 많이 판매하면 요거 관절 많이 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요거까지 좀 판단하시면은 DIC가 좀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DIC에 대해서도 이렇게 계속해서 얘기를 해주시는데 네. 원탑은 이미 나온 거죠? 그러면? 원탑은 DIC는 이제 제가 이제 대인적이 있어서 원탑으로 찍긴 좀 그렇다. 예전에 한번 뜨거워해서 지금은 뜨거워 안 하고 이게 싶다. 사람은 쉽게 안 변하듯이 종목도 쉽게는 변하진 않더라고요. 근데 기대는 하고 있다는 거죠. 예, 기대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제 모토가 그겁니다. 사람에 대한 기대가 없다고. 네네네. 종목에 대한 기대는 좀 있어야지. 그래서 원탑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근처는 간다. 이렇게 근데 보시면. 이렇게 로봇 테마에 대해서 했는데 사실 최근에 로봇주들 위주로만 계속해서 자금이 쏠리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현 시점에서 많이 올랐다고 보긴 하는데 올라타도 될까요, 로봇주들? 그러니까 올라타기 위해서 제가 솔직히 DIC도 좀 올랐거든요. 네. 근데 굳이 얘기 드린 건 뭐다? 올라타도 된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는 거고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올라타도 되지만 길게 보진 말자. 왜냐하면 두산 로보틱스 상장하는 순간
아비 교환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LG 에너지솔루션 상장할 때 보시면 돼요. LG 에너지솔루션 상장되고 나서 아비 교환이었거든요. 약간 그 느낌이 살짝 나기 때문에 완전히 이렇게 LG 에너지솔루션처럼 똑같진 않겠지만 비슷비슷할 가능성이 좀 있다. 그래서 두산 로보틱스 상장하기 전에 축제를 좀 즐기다가 그때 되면 파티는 끝났고 집에 가시면 됩니다. 그때. 그래서 그때 좀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네 번째 종목 대결 종료했습니다. 대동 vs DIC 둘 중에서 전문가님께서는 DIC로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사실 대동 같은 경우에는 농슬라, 포스코로 엮이면서 주가의 상승세가 굉장히 가팔랐습니다. 하지만 DIC도 못지않아요. 현대차, 기아에 납품을 하고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재료가 있습니다. 자동차 전장용 사업도 하면서 건설기계로도 인프라 관련주로도 엮일 수 있고요. 또 감속기를 개발하기 때문에 이렇게 감속기, 로봇 관련주로도 엮일 수 있습니다. 엮일 수 있는 테마가 많다라고 해서 현 시점에서 우리가 DIC를 조금 더 유망하게 봐도 된다라고 했는데 자세한 전략은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하셔서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지금까지 네 번째 대결을 했습니다. 원탑 종목 어떤 종목일지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저희가 지금 당장은 알려드릴 수 없고 끝까지 시청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원탑 종목이 공개되기 때문에 채널 돌리지 말고 고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섯 번째 마지막 세트 대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주항공 테마를 들고 오셨어요. 이 AP위성 vs 인텔리안테크인데 저는 사실 인텔리안테크가 일단 1위 기업이잖아요. 네. 안테나용, 해상용 안테나 1위 기업이기 때문에 이게 더 좋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전문가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1위 기업이라는 부분 플러스로 네. 저는 뭘 보고 있냐면 이제 실적까지 감안하면 그러면 인텔리안테크밖에 선택을 좀 못할 것 같다. 약간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텔리안테크가 사실은 이제 해상용 안테나를 만들거든요. 네. 보시면은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군사 기밀 오늘 하나 살짝 유출하는데 제가 군사 완전 기밀은 아닌데 네. 기밀 유출하면 큰일 나죠. 근데 군사 기밀이라기보다는 사람들이 잘 지금 현재 알려진 내용인데 사람들이 좀 많이 포인트로 못 잡고 있는 내용을 좀 얘기 드릴게요. 뭐냐면 오늘 인텔리안테크가 조금 떴던 이유는 사실 우주항공 관련한 것도 이슈도 있습니다. 최근에 인도가 달로 무인 탐사선 쐈는데 꽤 성공적이었습니다. 꽤 성공적이었고 달에서 물을 찾는 게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이제 머리가 좀 아프시겠지만 옛날 원소교 한번 생각해 봅시다. 머리 아파요. 물의 원소교가 뭐죠? H2O잖아요. H2O니까 달에 물이 있으면 산소를 만들 수 있어요. 산소를 만들 수 있다는 얘기는 달에서 생존 거주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근데 달에 극지방에 얼음이 있다는 걸 만약 발견이 된다면 그럼 달에다가 그럼 굳이 달까지 근데 살아야 되나요? 달에 가서? 그러니까 여기서 사는 것도 전 근데 좋은데. 달이 필요한 용도가 있어요. 어떤 용도? 달은 지구 중력의 6분의 1밖에 안 되거든요. 아. 그러니까 뭔가 비행체를 쏠 때 지구에서 쏘면 에너지가 엄청 많이 드는데 달에서 만들어서 달에 쏘잖아요. 그럼 중력이 낮기 때문에 훨씬 적은 에너지로 더 멀리 빠르게 밖으로 보낼 수 있어요. 그럼 엄청난 유리한 점이 지금 있겠죠? 뚜까님께서 과학 시간 재밌어요 전문가님 하는데 네, 뚜까님밖에 계속 얘기를 안 해. 남들은 이렇게 다른 분들도 열심히 얘기하시고 자 이게 이제 일단 일부 기본적인 거. 그러니까 요거에 대해서 조금 어느 정도 기대감이 좀 형성돼서 최근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AP위성 차트입니다. AP위성 근질근질하게 올라왔죠. 이게 뭐냐면 인도 달 탐사선 그때예요. 그때 올라온 거고 물론 AP위성이 뭐 이렇게 달 탐사선을 보내는 건 아닙니다. 예산 위성 저궤도 위성통신하는 회사고. 그쵸? 그리고 인텔리안테크도 관련주인데 인텔리안테크도 그 부분 때문에 조금 같이 올라왔는데 오늘 오르는 건 좀 달라요. 인텔리안테크하고 AP위성이. AP위성 같은 경우는 일단 뭐 그런 우주항공 관련 내용이 있었고 그다음 인텔리안테크는 오늘 해상용 안테나 추가 수주 가능성. 근데 그게 어떤 추가 수주냐? 방산으로. 자, 해상용 안테나 추가 수주면 방산이면 뭐죠? 전함, 전투함, 구축함 이런 데 해상용 안테나 필요하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그렇게 전투함, 구축함 많이 만드나요? 최근에 미국이 이제 중국의 1년 함선 건조 수를 보자면 미국을 따라잡은 지가 한참 됐어요. 1년 동안 중국이 함선 건조를 미국의 2배, 3배까지 할 수 있어요, 이제. 그러면 만약에 중국과 미국 본격적으로 한판 붙었다라고 하면 전쟁 지속 능력 및 전함 숫자로 보면 전투함 숫자로 보면 중국이 이길 가능성이 높아요. 숫자만 많은 거긴 한데 일단 뭐 질은 뭐 중국 전투함 질은 뭐 믿고 보장하는 안 좋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 여러분 스타크래프트 하시는 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그때 중국 그 저그때하고 저 그때. 예, 미국의 프로토스 이렇게 되게 정예부대 붙어도 너무 인원이 많으면 쉽진 않단 말이에요. 숫자가 너무 많으면 이내 중국 뭐 이내 전술이니까 함선도 막 이내 전술로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 미국이 약간 안보상 치명적이다. 그러니까 미국이 그러니까 처음 싸울 때는 이길 수 있어도 계속 물량 공세로 들어오면 사실 미국이 이걸 물량 공세를 다 이기기 쉽지 않다라는 그런 전략적인 이 내용이 최근에 나온 지 얼마 안 됐거든요. 네. 근데 저는 어떻게 알고 있냐? 저는 이제 군 분야에 관심이 그쵸. 많은 밀떡이잖아요, 밀떡. 밀떡이라서 저는 이렇게 막 대비 이런 것도 몰래 잘 보고 하거든요. 근데 여튼간에 그런 상황이라서 미국이 그럼 배를 우리도 만들 능력을 좀 높여야 되는데 근데 배를 만든 능력은 어떻게 생기냐면 자꾸 배를 만들어 버릇해야 거기 기술자들이 있고 기술력이 쌓이고 하는데 미국이 지금 배 만듭니까? 아니. 미국은 조선은 거의 망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만든 배의 양이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럼 전 세계 조선을 누가 좌지우지하고 있습니까? 우리나라요. 그렇죠. 우리나라가 중국이죠. 어. 미국이 가만 생각해보니까 이거 우리가 안 만들어도 되잖아. 한국한테 만들어도 되잖아. 라는 포인트. 아. 그 인텔리아테크 해상용 안테나 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방사한 이슈가 생긴 거죠. 네, 이렇게 그래서 길게 얘기를 했는데 네. 결국에는 그래서 정답은 인텔리안테크다 뭐 이런 얘기죠. 중요한 포인트 있습니다. 그 이제 주식과 좀 다른 얘기긴 한데 네. 중국 왜 이렇게 최근에 전투함을 그렇게 빠르게 늘릴까요? 대만에서 한판 뜰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어느 연도수에 맞춰서 그때 뭔가를 준비하고 있는 중국의 모습이 안 보이나요, 여러분들 눈에는? 네, 저만 이렇게 보이나요? 우리 김정철 본부장님의 개인적인 견해. 그게 개인적인 견해인데 네. 지극히 확률이 높다. 저는 약간 이렇게 보고 있고 미국도 거기에 대해서 방어 차원에서 한국의 조선업을 좀 이용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럼 조선주가 괜찮겠대요? 그러니까요. 그건 좋다고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쵸? 제가. 그리고 여기에 추가로 인텔리전트 해상용 안테나 요거까지 방산까지 같이 엮였어요. 그래서 당연히 AP2성과 인텔리테크 둘 중에 하나 이제 처음에 얘기 드렸습니다만은 실적이 인텔리테크 훨씬 더 좋아요. 또. 그래서 괜히 AP2성 열심히 하지 말고. 근데 AP2성 좋은데 네. 제 AP2성이 한번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맞아요. 제가 알고 네. 있어요. 정면이 이거 알고 예전에. 있죠? 한번 당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누리호 발사할 때 한번 당했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한번 당하면 쉽게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종목은 쉽게 믿지 않는다. 그래서 인텔리테크가 훨씬 낫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마지막 대결 마무리가 됐습니다. 둘 중에 과연 어떤 종목이 우세했을까? 인텔리안테크라고 했습니다. 일단 해상용 안테나 1위뿐만 아니라 실적이 돋보이는 그런 종목이라고 했죠. 그래서 현 시점에서는 이게 조금 더 우위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제일 중요한 건 원탑 종목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10가지의 종목 대진을 통해서 저희가 대결을 통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봤는데 과연 이 안에서 우리 전문가님께서 뽑으신 원탑 종목은 어떤 종목일지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제가 오늘 인프라 관련주 관련해서 내용을 갖고 왔는데 인프라 관련주 잘 생각해 보면 다양하다라는 거 다시 한번 좀 얘기를 좀 드릴게요. 자, 보시면은 자, 일단 인프라 관련주를 우리가 크게 어떻게 나눌 수 있냐면 오늘 인프라 관련주 급등을 했죠. 우리가 뭐 우크라이나 지원 규모를 늘린다는 점, 그다음 추가적으로 한더스 국무총리가 폴란드 체코 방문하면서
추가적인 뭔가 성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있죠.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도 얘기 드렸고, 그래서 그 종목들이 지금 다 급등하고 있습니다. 지난주도 얘기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수익률 자랑하는 건 아니지만 수익률 다 괜찮겠죠. 근데 여기서 추가로 갈 수 있다라고 제가 얘기 드린 건 뭐냐면, 자, 이게 범위가 넓어요. 건설, 전력기기, 기계, 원전으로 우리가 섹터를 좀 줄여서 볼 수 있다. 근데 원전은 약간 청개구리라서 이건 빼고요. 일단 저도 그리고 원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저는. 그리고 자, 전력기기가 사실 엄청나게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한테 오늘 이 뉴스가 어제 이미 나왔고 네. 오늘 또 아침에도 나왔기 때문에 저는 사실 HD 현대 일렉트릭을 오늘 얘기 드리려고 왔는데, 오늘 HD 현대 일렉트릭이 급등해 버렸어요. 여지없이. 그래서 근데 전력기기 상당히 괜찮다. 근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효성중공업까지 같이 보자. 그래서 오늘의 원탑은 일단 HD 현대 인프라 코어다 뭐 이런 그렇죠. 얘기죠. 예. 원래 HD 현대 일렉트릭을 하나 갖고 오면서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뭐 급등하는 바람에 네. 굳이 뭐 더 오르는 거 한 게 낫지 않겠습니까?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서방 국가들이 일시적인 지원이 아니라 피해국의 현대화 그리고 궁극적인 경제적 자립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자, 우크라이나 생각해 보세요.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끝났어요. 네. 전쟁이 끝나면 참 빨리 좋겠지만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전쟁이 끝났으면 좋겠어요. 러시아가 이기는 거 말고. 근데 우크라이나가 딱 전쟁이 끝나면은 우크라이나가 누구 말 들을 것 같습니까? 우리나라처럼 이미 6.25 전쟁 때 네. 그걸 극복해서 전 세계 12위의 대국이 된 그런 사람의 말을 들지 않겠습니까? 그쵸.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우리나라 말 경청하겠죠. 그리고 그런 궁극적인 경제적 자립에서 우리가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 물론 말은 돕는다지만 도우면서 돈을 받겠죠. 돈을 벌어야 되니까. 자, 그다음에 자, 한국 정부는 이미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미 관여돼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나라가 이미 포탄과 탄약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러면 또 흥분하는 분들 있어요. 우리나라가 언제 포탄과 탄약? 간접적으로 지원했다. 간접적으로. 자, 미국에 있는 포탄 탄약이 우크라이나 가고 네. 우린 미국 채워주고 이런 식이거든요. 그럼 우리나라 지원한 거나 다름없는 거잖아. 똑같은 거예요, 거의. 자, 그다음 최근에 우크라이나가 대반격에 실패하면서 이게 전쟁을 계속 유지해야 되는 동력이 좀 떨어지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 포인트를 모를 수 있어요. 우크라이나에서 국방장관을 교체를 했습니다. 근데 우크라이나 국방장관이 지금까지 모든 전략 전술에 대부분 다 성공을 거뒀고 엄청난 분이에요. 근데 이분을 경질하고 다른 사람 올려놨는데 그 사람이 그럼 국방 쪽에 전쟁 작전 쪽에 전문이냐? 전혀 문외한이에요. 근데 이번에 누구를 데리고 왔냐면 외교적인 분을 데리고 왔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다? 종전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 우크라이나도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 이런 포인트가 정치적 포인트가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다음에 미국 대선 공화당이 싫어하죠, 전쟁. 원래 공화당이 전쟁 좋아하는데 민주당이 전쟁을 이번에 시작했으니까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어요, 공화당이. 근데 공화당 원래 전쟁 광신원자들인데 근데 민주당이 전쟁을 찬성하니까 자기들은 반대하는 걸로 하고 있어요. 참 정치란 건 참 웃긴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자, 사우디 국부펀드 수장 이름이 좀 어렵습니다. 야시르 오스만 알루마이안. 아, 이거 어렵다.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근데 빼고도 이분이 얘기하시던데. 이제 방한하면서 네. 이제 추가적으로 네옴시티 관련해서도 이슈가 생겼고, 그 다음에 주로 건설기기 업종이 여러분들이 보시는 주 포인트긴 한데 네. 이 중 상당수가 로봇 관련주예요, 여러분. 오. 그럼 아까 결론은 얘기했던 DIC도 그렇죠. 로봇 관련주예요. DIC도 로봇 관련주고 현대 건설기계, 현대 인프라코어도 결국은 나중에 로봇 관련주로 같이 엮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터키 재건 관련, 중국 인프라 투자 관련, 미국 인프라 투자까지 호재는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자료만 보시면은 지금 미국 캐터필러입니다. 미국의 중장비 건설 회사예요. 캐터필러 주가 보세요. 거의 시고가예요. 거의. 자, 캐터필러 이렇게 강한데 당연히 강하겠죠, 우리나라도. 자, 그다음에 자, 이게 현재 전황인데 제가 이 지도를 만든 지가 한 3개월이 넘었어요. 변함이 없어요. 똑같아요. 재탕. 네. 왜냐면 진짜 전선에 변화가 없거든요. 이 정도면 거의 지금 뭐 거의 종전 분위기예요. 자,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손실 및 재건 비용 이렇게 높다. 이거 자료 시간이 없어서 자료를 다 설명 못 드리니까 빠르게 제가
노란톡에다가 올려드릴게요. 제가 네. 자료 올려드릴 테니까 자료 모두 다 참여해서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네. 이렇게 해서 제가 전체 교육 내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주 호다닥 끝났는데 결국에는 그래서 원탑 종목 HD 현대 인프라 코어라고 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 전문가님께서 이제 중국의 인프라 투자를 기대하면 더 우세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들고 오셨는데 사실 저희 방송 시간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빠르게 진행된다는 점 꼭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세한 전략 받아볼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측 하단에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입장하셔서 원탑 종목의 전략까지도 모두 다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이 점 꼭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